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나왔던 헤드라인 뉴스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100명 중 80명 이상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기사를 보기도 했었고, 사실 워낙 자극적인 제목으로 어그로를 끄는 기사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OECD 최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또 과장이 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가지는 불안감은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그리고 내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것 같고요. 대부분이 노후에 초점이 맞춰져서 재테크도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이런 특정 나이에 갖춰야 할 재정적인 능력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진중하고 심사숙고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무거운 주제를 사람들은 노후 이야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인간이란 막연한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지금 보이는 상황이 더 와닿기도 하고, 노후까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만 버텨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노후 준비에 대한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된다, 연금도 있다, 그래도 다들 어떻게든 살더라고 하는 이 말들은 뭔가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은 현실을 그냥 지우는 말들인데요. 지금을 살아가는 다수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만 놓고 원인을 또 개인에게 돌리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하고, 숫자보다 먼저 구조를 봐야 하고, 구조를 보기 전에 그 구조 안에서 하루를 버티는 사람의 삶을 들여봐야 하는 거죠.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일부가 아닙니다. 예외도 아니고 실패자도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인데, 100명 중 80명 이상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통계가 아니라 지금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굴러왔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문제를 여전히 뭔가 개인의 선택이나 개인의 태도나 뭔가 개인의 의지로 설명하려고 하죠. 미리 준비했어야지, 또 젊을 때 아끼지, 이 말들이 듣는 사람을 침묵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요. 반박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 말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어요.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까 하면 의지는 언제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의지가 작동하려면 시간과 돈과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최소한의 여유가 먼저 존재해야 하고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주어진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월급이 물가처럼 오르지 않고, 집값은 월급과 전혀 다른 세계로 가버렸고, 교육비와 의료비나 주거비는 단 한 번도 체감될 만큼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평균 월급이 올랐다고 말은 하지만 평균이 언제나 상위 몇 %가 끌어올린 숫자일 수 있고, 다수의 삶은 평균 근처에 존재하진 않죠. 대다수의 사람에게 월급이 노후 준비의 출발점이 아니라 당장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한 생존 자원일 뿐입니다. 남은 돈이 있어야 노후를 준비한다는 말은 맞지만, 그 바로 남는 돈이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사회에서 노후 준비는 계획이 아니라 희망사항이 되고, 이때 어떤 사람들은 연금을 또 떠올리는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이름만 놓고 보면 마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처럼 들리지만, 냉정하게 보면 국민연금이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노후의 추락을 그냥 완화하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생활비 전체를 감당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생존을 돕는 수준에 머물고요. 퇴직연금은 대기업과 일부 안정적인 직장인에게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다수에게는 존재 자체가 희미하죠. 개인연금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당장 월세와 대출 이자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에게 개인연금은 계획이 아니라 사치처럼 느껴지고, 연금이 있다는 사실이 곧 노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은 아닌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연금이라는 단어 하나로 불안을 덮어둡니다. 왜냐하면 더 들여다보는 순간에 감당해야 할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고요. 노후 준비가 안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가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월세를 내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고, 부모의 병원비를 걱정해야 되고, 언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모르는 나이에 서 있는 사람에게 30년 뒤를 위한 준비를 요구하는 말이 너무 쉽게 던져지는 거죠. 미래를 생각하기 전에 오늘을 버텨야 하는 사람에게 노후 준비는 선택지가 아니라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노후 준비 대신 현재의 유지를 선택합니다. 이게 또 게으른 것도 아니고 무책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존을 하는 거죠.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넘기기 위한 선택이고, 그럼에도 사회가 이 선택을 개인의 문제로 치환시키는데, 그래도 다들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산다,
이 말은 노후 준비 논쟁에서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이 문장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는데 그 다들이라는 말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부모의 도움을 받은 사람, 뭐 부동산 상승기를 정확히 탄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나 큰 병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죠. 이게 평균을 또 만들어내는데 그 평균 뒤에는 숫자로 드러나지 않은 다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끌어안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계산하는 사람들과 노후 이야기를 꺼낼 여유조차 없이 오늘의 지출을 줄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노후 준비가 안 된 80명이고요. 노후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돈이 없다는 뜻보다도 오래 일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기도 하고 시장에서 통하는 기술이 없고 다시 시작할 시간과 자본이 없고 도움을 받을 사회적 안전망도 충분하지가 않다는 뜻이죠. 이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한다는 것은 쉬는 시간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생존 국면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노후를 휴식으로 상상하지만 대다수는 노후가 노동의 형태만 바뀐 생존일 뿐이죠. 가장 많은 것은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나 집 하나만 있으면 되는 희망과 아이들이 어떻게든 도와주지 않겠냐는 추측과 그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에 동시에 무너지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되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 문제는 단순한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구조나 알아차려도 대응할 수 없는 구조가 문제죠.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인 사회는 결국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까 생각해보면 고령 빈곤이 늘어나고 의료비 부담이 폭증하면서 가족은 더 이상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갈등은 세대 단위로 증폭되겠죠. 이건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할 비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 문제를 각자 알아서 할 문제로 밀어두고 있어요. 이미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음에도 말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묻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잔인한 대답을 하자면 지금 구조 안에서 모두가 준비할 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모두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인데 이 현실을 개인의 무능과 태만으로 덮어버리는 순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진 않습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100명 중에 80명이라는 사실은 부끄러운 통계는 아닙니다. 이게 이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을 방치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죠.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미래를 또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생각할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노후 준비 문제는 원래 불편해야 합니다. 불편해야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노후 준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너무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태도인데 개인연금을 얼마 더 넣어라, 투자 비중을 어떻게든 가져가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들을 듣는 순간 마음을 잠시 가볍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구조를 바꾸지는 못하죠. 오히려 이런 말들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또 하나의 죄책감만 남기는 것이고 이미 버거운 삶 위에 그래도 너는 더 잘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얻는 셈이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조언이 결국 조언이 아니라 평가에 가깝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노후 준비가 개인의 책임이라는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리죠. 개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성립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개인의 선택은 언제나 주어진 조건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도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임금 구조나 주거 비용이나 고용 안정성이나 사회 안전망은 개인의 의지 이전에 이미 선택의 범위를 결정해 놓죠.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진 사회에서 노후 준비를 개인의 태도로만 설명하는 것이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옛날에는 더 힘들었다고 말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의 일부만을 가져온 것이고요. 과거 세대가 분명히 힘들었던 것은 맞지만 그 힘듦의 성격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의 강도가 높았을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사회적인 합의와 성장의 경로가 존재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장하기도 했고 지금은 다르죠. 열심히 일해도 나아진다는 확신이 없고 경로가 보이지 않는 불안 속에서 사람들이 장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미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인데 지금 사회는 그 신뢰를 끊임없이 훼손해 오고 있죠. 그 결과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갈려지죠. 극소수는 자산을 축적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다수는 준비하지 못한 채 불안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중간이 사라진 사회인 것 같아요. 이때 불안은 조용히 개인의 내면으로 스며들어 우울과 체념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노후 준비를 못했다는 자각은 곧 자기 실패에 대한 감정으로 바뀌고, 이 감정은 다시 사회적 목소리를 잃게 만듭니다. 문제를 말하지 않는 사회는 문제를 고치지 않겠죠. 그래서 노후 준비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말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허용하고 어떤 이야기를 개인의 불평으로 치부해 왔는가가 문제이죠. 구조를 말하면 변명이라고 하고 제도를 말하면 의존적이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결국 침묵만 남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아무것도 보호해주지 않죠. 그 침묵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개인의 몫으로 남고 개인들이 쌓여서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되겠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노년에 진입할 겁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고요. 그때 가서 놀라는 척하는 것이 가장 무책임한 태도인 것 같고,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니라 정확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 전에 왜 이렇게 될 수 없었는지를 직시하는 일이고, 그래야만 개인에게 가능한 선택과 사회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구분할 수 있겠죠. 노후 준비가 안 된 80명은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증거이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100명 중 80명, 80%가 노후 준비가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